네,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한번 쉬어갔습니다. 요즘에도 뉴욕 증시도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주간 증시 전망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최현재 전문가 함께 하시죠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머니 시즌도 개막이 됐고 종목별로 해서 이슈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. 일단 큰 틀에서 주간 증시 전망 지수 흐름 좀 먼저 봐주실까요? 네. 지금 일단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실적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지금 개막이 됐는데요. 지금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금융주, 그 다음에 경기 순환주, 가치주라고 하죠. 이쪽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폭 지금 불안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비해서는 그 나름대로 저는 또 견조하다고 지금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18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19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, 그 다음에 프록터 앤 갬블, 그 다음에 알루미늄 주식인 알코아 등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요. 또 19일엔 또 역시 항공 섹터에서 항공주들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유나이티드 항공,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. 지금 지난주에 이제 금융업종에서 이제 JP 모간하고 시티하고 웰스파고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웰스파고는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웃돌아가지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은 JP 모건이나 시티는 이제 실적에 이제 가이던스에 좀 못 미쳐가지고 컨센에 못 미쳐가지고 결국에는 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.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가치주, 경기순환주가 향후에 이제 시장 주도주가 좀 될 수 있을 것인지 결국에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유흥각이 좀 드러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기대치는 좀 월가에서는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S&P 500 기업들의 실적이 평균적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0%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특히 그 중에서 가치주,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 20%보다 좀 높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일단은 25에서 30%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에너지하고 소재하고 산업, 소비재 쪽에서는 그쪽의 경기순환주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%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측도 좀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가 좀 너무 높게 좀 눈높이가 높이 맞춰져 있지 않나 좀 그렇게도 좀 보고 있고요. 네.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제 S&P 500에 속한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20%보다 좀 많이 좀 눈높이가 좀 낮춰져 있습니다. 일단은 적게 보는 쪽에서는 한 10%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쪽도 있고 좀 많이 보는 쪽에서는 한 15% 정도 그쵸 15%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는 지금 보는 측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요. 네. 지금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 이외에는 저번 주에 전부 부진했는데 이번 주에도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지금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한 2에서 3% 정도의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좀 순이익 증가가 그칠 것이라고 지금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네. 지금 그리고 보면은 지금 대부분 이제 금융주, 가치주, 경기순환주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넷플릭스나 ASML이 그 성장주 기술주 중에서는 실적 발표를 19일에 하기로 예정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입자 신규 유치가 지금 순조롭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월가 전망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구독료를 좀 올리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지금 잡은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ASML은 어느 정도 좀 견조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ASML이 실적이 잘 나오면은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도 괜찮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는 일단은 좀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. 네,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. 네, 반도체주 장비 전반의 실적을 가늠한데 ASML의 실적이 큰 좌표가 될 것이라는 점 감안하면서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. 제한적인 유동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치주, 성장주가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매일
거의 좀 시속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뭔가 주도주의 윤곽이 나타날 거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늠하는 데 있어서 어닝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주목하고 있는 주간의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. 섹터별로 조금 구분해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뷰를요. 좀 섹터를 나눠서 본다면은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아메리칸 항공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간밤에 한 또 증권사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올해 탑픽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기대치라는 게 어닝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잖아요. 항공주 실적 발표하고 분위기 어떨 거라고 보세요? 저는 그 경제 재개주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네. 뭐 지금 보면은 여행주도 있고 항공주도 있고 카지노주들도 있고 좀 그런데 저는 항공주들을 좀 제일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리오프닝 왜냐하면은 중에서요? 네, 왜냐하면은 예. 물론 이제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뭐 워낙 쪽으로 카지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네. 실적이 조금 빨리 돌아설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이제 네. 어떻게 보면은 카지노 섹터가 요즘에 좀 주가 상승폭이 조금 가파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다고는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분기 말이나 3분기에는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더 좋게 보는 거는 물론 여행객들이 회복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기업의 출장 수요가 더 먼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IB들도 항상 그 같은 쪽에 저랑 같은 쪽에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기업의 출장 수요가 먼저 회복이 돼서 항공 섹터는 더 빨리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. 지금 뭐 보면은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, 델타 항공 뭐 다 좋게 보고 있고 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국내 그러니까 미국 내 LCC랑 비슷한 항공사인 특히 이제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라고 있는데 그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출장 수요가 이제 미국 쪽에 더 먼저 좀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미국의 항공 섹터들이 좀 먼저 돌아설 것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. 리오프닝 관련주안에서 내가 추세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면은 동학개미보다는 그럼 서학개미가 되시는 게 낫겠어요, 그렇죠? 그렇죠. 지금은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이제 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항공 그러니까 화물 쪽에 이제 실적이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또 우리나라 항공주 같은 경우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싸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쉽게 못 다가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,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LCC 같은 경우는 TA 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나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LCC 쪽에 가능성 조금 더 봐주셨고, 비교를 하자면은 뭐 미국 항공주가 조금 더 빨리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뭐 출정 수요와 함께 여행객들 많아지게 되면 조금 더 부쩍되는 공항 보수이지 않을까 예상 함께 해주셨습니다. 돈을 빌려가면서 팬데믹을 어떻게 보면은 견뎌냈기 때문에 항공주들이 빛을 볼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은행주가 이제 개별로 실적을 다 내놓게 되는데 뭐 당장 나오는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뭐 50bp를 한 번에 올리자 이런 주장도 나올 정도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계에 들어갑니다. 은행주가 약간 흔들릴 때 바로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50bp 올린다는 게 이제 비레크만이라는 뭐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제 시장에 좀 충격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, 근데 뭐 그게 50pp를 올린다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바로 꺾이겠습니까?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이 좀 이제 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.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은행주를 이제 빠지면 접근하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미국의 은행주 중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뭐 물론 주가가 요즘 제일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웰스파고만 그냥 좋게 보고 있고요. 1위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시장 그냥 평균 수익률에 그냥 맞춰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야 은행 쪽이 아니고 뭐 증권업종이니까 조금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티는 원래 좀 매력이 없고 저는 뭐
그 다음에 아니면은 차라리 JP 모건보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은행주도 이게 선별을 해야 되네요. 섹터 전반에 다 공통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건 아니고, 네, 종목별로 조금 더 출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갑자기 금리 얘기를 하다가 든 생각인데요, 전문가님. 한 번에 0.5bp를 올려가지고 연 4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인가, 아니면 7번 올려가지고 수치는 결국에 똑같은데 나눠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빌 에크먼의 주장은 요거 아니겠습니까? 한 번에 그냥 강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금리 수준을 최종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비슷하게 보는데 충격파가 강한 게 낫겠냐, 이제 이런 의견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? 근데 그 사람은 일단은 워낙 이제 뭐 숏을 많이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락 쪽에 공매도도 많이 치는 이제 뭐 헤지펀드 원래 성향이 그렇기 예, 때문에 예. 이제 조금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 충격파를 주면은 자기 쪽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런 발언도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. 이슈몰이? 예. 예, 뭐 어차피 금리와 수준이야 뭐 연말로 가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4번에 하나 뭐 7번에 해서 그냥 맞추나 뭐 그냥 뭐 비슷하지만은. 최종적 목적지는. 예, 물론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거품만 제거한다고 좀 보면은 네. 뭐 충격과 공포를 주는 게 맞겠죠. 0.5% 인상을 해가지고 그게 네, 맞는데 전체적인 경제를 좀 봐야 된다고 보면은 역시 스텝 바이 스텝 계단식으로 0.25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, 있고요. 네. 예전서부터 이제 그린스펀 이후서부터는 그렇게 충격과 공포를 주는 0.5bp는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때 이후로 이제 흘러가고 와가지고 지금 거의 한 17년, 18년 그 이후 계속 그렇게 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솔직히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드물고. 보고 있는데 네. 미국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포지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소비자들이 뭐 소비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가지고 그러면은 막 전체적인 경제에서 좀 안 좋은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. 전체적인 경제에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0% 가까이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크군요. 보여가지고 예. 예, 저는 그런 쪽은 솔직히 좀 과연 그 미국에서 과연 선택할까 연준이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거에 따른 또 부정적인 파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실 가능성 크지 않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성장주에 대해서 헤지펀드 한 매니저가 아크 ETF 주식에 대해서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다라는 발언을 또 간밤에 내놓기도 했습니다. 시한폭탄이라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뭐 투자주의, 네,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리스크를 좀 명시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야 될까요, 전문가님? 네,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투자한 종목들을 보면 네. 테슬라가 이제 대표적이고 뭐 우주항공 테마라든가. 그다음에 뭐 텔라닥 헬스케어나 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들도 있고 그런데 테슬라만 그나마 조금 이제 견조하게 지금 주가가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 네네. 종목들은 거의 한 50%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. 저는 뭐 일정 부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. 저는 왜냐하면은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지나치게 이제 성장주 위주로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.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건데 거품은 빠져야 되겠는 건 맞는데 예전에 닷컴 버블 때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저는 일단 가지는 않을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올해 들어서만도 12% 하락했고 지난 2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비싸다. 그리고 투자 유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치주와 경기순환주 그리고 성장주 사이에서 당분간은 시속게임 줄다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이거 눈치 보면서 흘러가는 흐름들 저희 점검 좀 필요하겠습니다. 사실 앞에서 가장 오프닝에 미국 증시가 많이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생각보다 하방에 대한 노출도가 너무 커가지고 어제도 투자자분들 많이 당황하셨거든요. 아, 예. 어제도 와,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빠졌으면, 2,900을 그냥 예. 바로 깰 줄은 몰랐는데 어제도 그냥 상당 부분 낙폭이 깊었는데 뭐 좀 막판에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뭐 네. 그게 그런데 이제 뭐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저가 매수가 조금 있는 것으로는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으로 좀 진입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. 뭐 일단 뭐 대부분의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뉴스나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네네. 뭐 더 빠진다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일단은 저는 좀 핑계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네. 일단 전체적인 거로 보면은
일단 살만한 주식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 있어가지고 지수보다 좀 더 올라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손이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관망하게 되고 뭐 LG에너지 솔루션이야 일부 유동성 빠지는 건 맞는데 저는 그게 뭐 주요 원인이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요. 역시 전체적인 가격적인 조정이 아직까지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뭐 아직까지 가격 조정이 좀 나오지 않고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에서 과연 시장 에 참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과연 수익을 거둘 수 있나 지금 그런 것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LG에너지 솔루션만 어떻게 좀 정리되면 시장의 수급이 풀리고 정상화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단정을 조금 지어주신 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사서 얼마나 기대 수익률이 있을까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해 주셨거든요. 충분히 빠질 만큼 빠져야지만 우리 증시가 이제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, 그러면? 네, 맞습니다. 예. 일단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이제 뭐 잣대로 좀 삼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그쪽에서 지금 예전에 작년 말서부터 이제 사놨던 거를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과연 외국인들이 마음이 돌아설면은 뭐 시장이 어떻게 충격파를 이제 받아들일지 네. 아니면은 지금 개별 종목들이 먼저 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때 빠지면은 시장이 좀 더 추가 하락이 있으면은 그 종목들만 빠질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종목을 필두로 해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주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좀 보면은 네. 같이 빠질지 아니면은 나머지 종목도 빠졌던 것도 한 차례 더 충격파가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지금 미국 시장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. 지금 52주 최고점 대비 뭐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거기서 한 10에서 15% 정도 하락을 해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 기술주들은 추가적으로 더 빠져야 된다는 의견이 더 있어가지고 저도 물론 그걸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미국 시장도 한 차례 좀 대형 기술주 위주로 좀 충격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가격단이 내려오는 거를 또 잡고 싶은 주식 있으시면 기다려야겠어요. 이렇게 좀 많이 불안할 때 섣불리 들어가지 말자라는 것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리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뉴욕 증시 주간 전망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어닝이네요. 네, 이번 주의 기준점은 어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예상치라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에 이제 맞춰주느냐 아니냐,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. 향후에 대한 어떤 뷰가 좋다면은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지 않습니다만은 추세 상승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좀 하방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동성도 같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 대처하기가 너무 난감하시고 고난이도에 좀 당황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 지금이 뭐 섣불리 저점을 예단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실탄을 조금 장전을 해두고 살만한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주식들이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받을 때까지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.